10년간 1억 9천만 명. 서울 한복판, 단 하나의 하천을 보기 위해 찾아온 사람의 숫자입니다. 뉴욕 센트럴파크보다 많고 파리 에펠탑보다 많은 방문객이 이곳을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불과 20년 전, 이 자리엔 거대한 콘크리트 고가도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세계 도시 전문가들은 비웃었습니다. 도심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강을 만든다고? 경제적 자살이다. 미국의 유명 투자자는 공개석상에서 말했습니다. 그런 낭만적인 정치쇼를 보러 갈 시간은 없다. 하지만 서울은 해냈고 그들은 틀렸습니다. 고가도로 아래 40년간 묻혀있던 청계천이 어떻게 세계 도시 재생의 교과서가 되었는지, 그리고 한 미국인 기자의 편견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3월 초 인천공항에서 내린 순간부터 공기가 달랐습니다. 뉴욕의 습한 추위와는 다른 건조하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저는 에밀리 카터, CNN 다큐멘터리 프로듀서입니다. 39이 되도록 세계 곳곳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취재했지만 성공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서울이 펼쳐졌습니다. 유리와 철로 지은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그 사이로 낡은 건물들이 끼어 있었어요. 출근 시간이라 거리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취재 메모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 세계 도시 재생의 교과서라고 불린다는 곳. 솔직히 말하면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하천을 만든다고요? 저는 뉴욕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작은 하천이 있었어요. 여름이면 그곳에서 친구들과 놀았죠. 하지만 시가 고속도로를 만들면서 그 하천은 콘크리트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몇 년 뒤엔 완전히 매립되었고요. 그게 제가 배운 도시의 법칙이었습니다. 도시는 자연을 죽이고 성장한다. 그게 진실이라고 믿었죠. 택시가 청계광장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겨울 코트를 여미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거든요. 고층 빌딩 숲 사이로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수면에 반사되어 은빛으로 반짝였어요.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그 옆 산책로를 걸어가고 있었고 누군가는 커피를 들고 물가에 잠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냈죠. 렌즈를 통해 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물이 정말 깨끗했어요. 바닥에 자갈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물 위에서 작은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어요. 청둥오리였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요. 셔터를 누르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야생 오리를 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저는 천천히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물결이 일렁였고 그 소리가 차 소음을 뚫고 들렸습니다. 아직 겨울의 끝자락이라 나무들은 앙상했지만 어딘가 봄을 준비하는 기운이 느껴졌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자료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1970년대 산업화 시기, 이곳엔 고가도로가 있었다. 청계천은 그 아래 묻혀 있었다. 2003년 서울시는 결정했다.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강을 복원하기로.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 빌딩들 사이에 거대한 콘크리트 고가도로가 있었다고요? 상상이 안 됐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처음 오셨나 보네요. 돌아보니 40대 정도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차림에 백팩을 맨 모습이었죠. 네, 오늘 도착했습니다. CNN에서 왔다고 들었어요. 저는 김도윤입니다. 서울시 도시생태연구원이고요.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저는 물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고가도로 아래였다고요? 김도윤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네. 믿기 어렵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죠? 그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이 강에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저는 카메라를 어깨에 메고 그를 따라 걸었습니다. 물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작은 물소리였지만 도시 소음 속에서도 분명하게 들렸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지?
그리고 왜 세계 어느 도시도 이걸 하지 못했을까? 제 안에서 처음으로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취재 노트에 한 줄을 적었죠. 도시가 자연을 되살릴 수 있다면 그건 어떻게 가능한가? 김도윤이 멈춰섰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도윤은 청계천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카메라를 들고 따라갔죠. 여기 보세요. 그가 스마트 패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흑백 사진이 있었어요. 청계천 위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 고가도로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판자촌과 좁은 골목, 공구상가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죠. 트럭들이 매연을 뿜으며 지나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정말 여기라고요? 네. 1970년대입니다. 김도윤의 목소리가 잠깐 낮아졌어요. 산업화 시대였죠. 서울은 너무 빨리 성장했습니다. 그가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노동자들이 있었어요. 낡은 작업복을 입고 땀에 젖은 얼굴로 무언가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입니다. 김도윤이 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놀라 그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여기서 일하셨어요? 네. 청계천 공구상가에서 일하셨죠. 저는 이 근처 판자촌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청계천은 삶의 일부였던 거죠.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물론이죠. 김도윤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고가도로 아래는 항상 어두웠어요. 해가 떠도 그림자가 깔려 있었죠. 트럭 소리가 하루 종일 울렸고 매연 냄새가 옷에 배었습니다. 그가 물가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물은 흘렀어요. 고가도로 아래 어둠 속에서도 청계천은 흘렀습니다. 다만 아무도 보지 못했을 뿐이죠. 저는 카메라를 들어 그 장면을 찍었습니다. 지금 이 맑은 물이 수십 년 전엔 콘크리트 밑에 갇혀 있었다니. 왜 복원하기로 한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김도윤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울이 너무 빨리 달렸기 때문입니다. 산업화가 필요했고 고가도로가 필요했죠. 그건 당시엔 옳은 선택이었어요. 그가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도시도 숨을 쉬어야 한다는 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고가도로를 철거했군요. 네. 2003년에 시작했습니다. 5.8km를 복원했죠. 얼마나 걸렸어요? 2년 반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2년 반요? 이 길이를? 네. 김도윤이 웃었습니다. 세계가 놀랐죠. 불가능하다고들 했으니까요. 저는 주변을 다시 봤습니다. 이 긴 산책로, 맑은 물, 다리들, 조명시설. 이 모든 게 2년 반 만에 만들어졌다고요? 반대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인들은 걱정했죠. 교통체증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가 주변을 가리켰습니다. 복원 후 10년 만에 1억 9천만 명이 이곳을 다녀갔습니다. 주변 상권도 살아났고 교통도 오히려 나아졌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10년에 1억 9천만 명. 뉴욕 센트럴파크보다 많은 숫자였습니다. 생태계는 어떻게 됐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도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게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복원 전엔 생물종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278종이 늘었습니다. 278종이요? 네. 물고기, 새, 식물, 곤충까지요. 도심 한복판에서 자연이 돌아온 겁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콘크리트를 걷어내자 자연이 스스로 돌아왔다는 건가요? 새들도 있나요? 물론이죠. 김도윤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외가리, 백로, 청둥오리, 흰뺨 검둥오리. 철새들도 들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물 위에서 하얀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어요. 백로였습니다. 천천히 날개를 펼쳐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우아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빌딩 숲 사이를 나는 백로.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김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새들은 청계천이 안전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돌아온 거죠. 저는 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안전하다는 걸 안다.
자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곳이 정말 복원되었다면 새들이 증명하는 거겠죠. 김연구원님, 제가 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곳이 어떤 의미인가요? 김도윤이 물을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제게 청계천은 사라졌던 기억이 돌아온 곳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걷던 길이 다시 생긴 거죠. 다만 이번엔 햇빛 아래에서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이건 데이터나 숫자로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 도시가 자신의 과거를 되찾은 이야기였습니다. 같은 시각 뉴욕. 맨해튼의 고층 빌딩 회의실에서 국제도시개발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빅터 로젠버그가 무대에 섰죠. 글로벌 부동산 투자회사 최고 경영자. 그는 뉴욕과 런던의 재개발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인 사람이었습니다. 스크린에 청계천 사진이 떴습니다. 빅터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도심의 강을 만든다고요? 청중들이 웃었습니다. 낭만적인 발상입니다. 하지만 도시는 낭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시는 돈으로 움직입니다. 경제 논리로 움직이죠. 그는 레이저 포인터로 청계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강을 만든다? 그건 정치적 쇼입니다. 실질적 가치는 없어요. 청중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성공했다고 들었습니다. 빅터가 코웃음 쳤습니다. 홍보죠. 숫자를 보세요. 교통체증은 어떻게 됐을까요? 상권은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 다를 겁니다. 그가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볼 생각은 없습니다. 시간 낭비니까요. 컨퍼런스가 끝난 뒤 저는 그 영상을 호텔방에서 봤습니다. 제 다큐멘터리 취재 자료 중 하나였죠. 빅터의 말을 들으며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실 며칠 전까지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거든요. 도심의 강을 만든다는 게 말이 되나? 하지만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달랐습니다. 창밖으로 청계천이 보였어요. 밤이라 야간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물 위로 은은한 빛이 흘렀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보였죠. 저는 노트북을 열어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뉴욕 본사에서 온 메일이었습니다. 에밀리, 빅터 로젠버그 인터뷰 잡았어요. 그의 반론도 다큐에 넣으면 균형 잡힐 것 같아서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균형이라. 하지만 지금 제가 본 건 균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가능과 불가능의 문제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김도윤과 다시 만났습니다. 세계 반응이 어땠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도윤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엔 비웃었죠. 불가능하다고들 했습니다. 미친 짓이라고도 했고요. 왜요? 도심 고가도로를 철거한다는 건 엄청난 결단이거든요. 교통대란이 올 거라고들 했죠. 경제적으로도 손해라고 했고요. 그가 물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했습니다. 그리고 증명했죠. 무엇을요? 도시가 성장하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라는 걸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김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뉴욕, 런던, 도쿄. 세계 대도시들은 모두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더 높은 빌딩, 더 넓은 도로, 더 많은 차량. 그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물었습니다. 정말 그게 전부일까? 도시가 숨쉴 공간은 필요 없을까?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무릅쓰고 시작한 거군요. 네.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했죠. 그날 오후, 저는 청계천 주변 상인들을 인터뷰했습니다. 60대 남자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걱정했죠. 장사가 안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손님이 더 늘었습니다. 왜죠? 사람들이 산책 나왔다가 들르거든요. 관광객들도 많고요. 다른 상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예전엔 여기가 어두컴컴했어요. 고가도로 밑이라 햇빛도 안 들고. 근데 지금은 밝잖아요.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곳이 됐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강을 만든 게 아니었어요. 도시의 분위기 자체를 바꾼 겁니다. 밤에 호텔로 돌아와 빅터 로젠버그의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정치적 쇼일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자신만만했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가 틀렸다는 걸요. 적어도 서울에서는요.
메일을 열어 답장을 썼습니다. 빅터의 인터뷰 진행하세요. 하지만 제가 본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가 직접 와서 보게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어요. 며칠 뒤 본사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빅터가 서울 방문 동의했어요. 투자 미팅이 있다고 하네요. 당신이 직접 안내해 주세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도 보게 되겠죠. 세계가 비웃던 이 프로젝트가 실제로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3월 중순, 청계천 중류. 저는 물가에 앉아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공기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겨울의 끝자락이 느껴졌죠. 물 위에 외가리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고 물속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 순간 외가리가 부리를 물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날렵한 동작이었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땐 작은 물고기가 부리에 물려 있었습니다. 저는 셔터를 눌렀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펼쳐지는 자연의 드라마였어요. 김도윤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원 이후 물고기 종이 25종 늘었습니다. 25종이요? 네. 피라미, 붕어, 미꾸라지까지요. 물이 깨끗해지니까 자연스럽게 돌아온 겁니다. 저는 물을 내려다봤습니다. 맑은 물속으로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게 보였어요. 새들은요? 조류만 해도 수십 종입니다. 외가리, 백로, 청둥오리, 흰뺨 검둥오리. 철새들도 들르고요. 김도윤이 스마트패드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생태 모니터링 데이터입니다. 계절마다 기록하죠. 화면에는 그래프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새의 종류, 개체 수, 서식 위치. 모든 게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대단하네요. 제가 감탄하자 김도윤이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복원의 의미입니다. 그냥 물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생태계 전체를 되살리는 거죠. 그때였습니다. 근처 벤치에서 할머니 한 분이 손주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정중히 여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CNN에서 다큐멘터리 촬영 중인데요.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할머니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세요. 여기 자주 오세요? 일주일에 3번은 와요. 손주 데리고요. 예전에도 이 근처 사셨나요? 할머니의 눈빛이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엔 바로 저기서 장사했어요. 청계천 난전에서요. 난전이요? 그때는 여기가 이렇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가도로 밑이었죠. 어두컴컴하고 트럭 소리가 하루 종일 났어요. 매연도 심했고요.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때도 물 있었어? 있긴 했지. 근데 더러웠어. 아무도 안 봤고.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네. 이렇게 맑은 물이 흐르고 새들도 오고. 그녀가 웃었습니다. 예전엔 여기서 하늘이 안 보였거든. 고가도로가 막아서. 저는 그 말을 녹음하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늘이 안 보였다는 말. 그게 얼마나 답답한 느낌이었을까요? 지금은 어때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좋죠. 손주한테 이 길 보여줄 수 있으니까. 할머니가 젊었을 때 여기서 장사했다고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저는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바뀐 거였어요. 기억이 복원된 겁니다. 김도윤과 다시 걸으며 저는 물었습니다. 사람들 반응이 어땠나요? 복원 직후예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죠. 정말 괜찮아질까 하고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새들이 돌아오고 꽃이 피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아, 정말 강이 돌아왔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서울 시민들의 자랑입니다. 관광객들도 꼭 들르는 곳이 됐고요. 그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복원 후 10년 만에 1억 9천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하루 평균 5만 명이 넘죠. 저는 숫자를 곱씹었습니다. 하루에 5만 명. 이 작은 하천에요. 왜 이렇게 많이 올까요? 김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을 그리워하거든요.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요. 여기 오면 그걸 느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걸어가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샌드위치를 먹으며 벤치에 앉아 있었고 누군가는 통화하며 천천히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풍경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원래부터 여기 있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불과 20년 전엔 이곳에 고가도로가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강이 돌아오자 사람들도 돌아왔다. 김도윤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일 봄꽃이 피기 시작할 거예요. 개나리부터요. 봄꽃이요? 네. 청계천의 진짜 모습은 봄에 보입니다. 저는 기대에 차서 미소 지었습니다. 강이 돌아온 것도 놀라운데 봄까지 온다니. 3월 말.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호텔을 나서자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김도윤이 말한 대로 봄꽃이 피기 시작했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청계광장에 도착하자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저는 멈춰 섰습니다. 노란 꽃들이 하천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개나리였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노란 꽃들이 도심을 밝히고 있었죠.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게 말이 안 나왔어요. 빌딩 숲 사이로 펼쳐진 노란 물결. 뉴욕에서도 봄꽃을 본 적은 있습니다. 센트럴파크에 벚꽃이 피죠.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도심 한복판, 고층 빌딩 바로 옆에서 이렇게 화려한 봄이 시작되다니.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잠깐 멈춰 섰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저도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셔터를 누르는 손이 떨렸죠. 김도윤이 다가왔습니다. 어때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풍경이 도심에 있다니. 봄은 이제 시작입니다. 4월이 되면 벚꽃도 피고 목련도 피죠. 그가 산책로를 가리켰습니다. 여기를 따라 걸으면 계절이 보입니다. 봄엔 꽃이 피고 여름엔 초록이 우거지고 가을엔 단풍이 들고 겨울엔 눈이 내리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시가 계절을 갖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개나리 사이로 벌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물 위로는 꽃잎이 떨어져 흘러가고 있었고요. 사람들이 이 시기를 기다립니다. 김도윤이 말했습니다. 봄이 오면 청계천에 꽃이 핀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출근길에 일부러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조금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급하게 출근하는 대신 꽃을 보며 걷고 있었죠. 한 여성이 친구와 함께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하천이 아니었어요. 도시의 계절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직장인들이 도시락을 들고 벤치에 앉았어요. 누군가는 샌드위치를 먹으며 개나리를 바라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통화하며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공간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는지. 잠깐의 여유. 계절을 느낄 수 있는 시간. 도시 속에서 자연과 마주할 수 있는 순간. 저는 김도윤에게 물었습니다. 뉴욕에도 강은 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드슨강이죠. 네. 하지만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이런 강은 없습니다. 김도윤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허드슨강은 도시 옆에 있어요. 하지만 청계천은 도시 안에 있죠. 저는 정확한 표현을 찾았습니다. 사람들 삶 속에 있어요. 맞습니다. 김도윤이 동의했습니다. 청계천은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출근길에, 퇴근길에, 점심시간에 언제든 올 수 있는 곳이죠. 그게 이 강의 힘입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일상 속의 자연.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야간 조명이 켜지는 시간이었거든요. 해가 지자 조명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은한 빛이 물 위로 흘렀어요. 개나리도 조명을 받아 더 환하게 빛났죠. 사람들이 산책을 나왔습니다.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 모두 천천히 걸으며 봄밤을 즐기고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물 위에 반사된 빛. 조명 아래 빛나는 꽃들. 천천히 걷는 사람들의 실루엣. 셔터를 누를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가 한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고가도로를 걷어내고 강을 되살리고 계절을 돌려놓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봄을 선물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요. 김도윤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믿으시나요? 뭘요? 도시가 자연을 되살릴 수 있다는 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믿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이건 서울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고. 다른 도시들도 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만약 용기만 있다면요. 4월 초. 인천공항에 한 남자가 도착했습니다. 빅터 로젠버그였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비즈니스 가방을 든 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자신만만해 보였어요. 저는 공항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에밀리 카터입니다. CNN이에요. 빅터 로젠버그입니다. 그가 무뚝뚝하게 악수했습니다. 투자 미팅이 오후에 있어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청계천 구경은 1시간 정도로 하죠.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1시간이면 충분할 거예요. 택시를 타고 청계광장으로 향했습니다. 빅터는 창밖을 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서울도 여느 도시와 비슷하군요. 빌딩, 차, 사람들. 곧 다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택시가 청계광장 앞에 멈췄습니다. 빅터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멈춰섰죠.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에요. 고층 빌딩 사이로 흐르는 맑은 물. 물가를 따라 핀 벚꽃. 산책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 빅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표정을 관찰했어요. 놀람, 당황, 그리고 약간의 경외감이 스쳤습니다. 여기가.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도심 한복판이라고요?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30년 전엔 여기에 고가도로가 있었습니다. 빅터가 천천히 산책로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뒤따라갔죠. 그는 물을 내려다봤습니다. 맑은 물속으로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어요. 물고기가 살아요? 25종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복원 이후 돌아온 거죠. 빅터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직장인들이 가득했어요.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는 사람들, 산책하는 사람들,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 모두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 빅터가 물었습니다. 출근 시간 아닌가요? 점심시간입니다. 이 근처 회사원들이 산책 나온 거예요. 산책을요? 빅터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맨해튼에서는 점심시간에 공원 산책 안 합니다. 시간이 없거든요. 여기선 다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5분이면 회사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매일 옵니다. 빅터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카메라를 들고 따라갔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조금씩 흔들리는 게 보였죠. 경제적 효과는 어떻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여전히 비즈니스맨의 질문이었어요. 복원 후 10년 만에 1억 9천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주변 상권도 활성화됐고요. 부동산 가치도 올랐습니다. 빅터가 멈춰섰습니다. 부동산 가치가요? 네. 청계천 인근 아파트 가격이 평균 30% 올랐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줬어요. 빅터는 그 수치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군요. 뭐가요? 강을 만들면 교통이 막히고 땅값이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그게 경제 논리거든요. 그가 주변을 다시 봤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제 논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도시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요. 빅터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죠.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겠군요. 작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빅터 로젠버그가 틀렸다고 인정하다니. 이건 단순한 강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도시의 브랜드예요. 아니, 그 이상이군요. 그가 물 위를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오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여기선 숨을 쉴 수 있으니까요. 저는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이 순간을 기록할 필요는 없었어요.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순간은 조용했습니다. 빅터가 일어섰습니다. 투자 미팅에 가봐야겠습니다. 네.
그가 걸어가다 멈춰섰습니다. 돌아보더니 말했습니다. 에밀리 씨. 네. 제 인터뷰 다시 찍어야 할 것 같습니다. 뉴욕에서 한 말은 틀렸으니까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언제든 환영합니다. 빅터가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청계천에 앉아 있었어요. 세계가 비웃던 프로젝트. 불가능하다던 도전. 하지만 서울은 해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있었어요. 한 명씩요. 4월 중순. 파리의 한 컨퍼런스홀. 유럽 도시정책 포럼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뉴욕 본사의 요청으로 그 영상을 받아봤어요.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연단에 섰습니다. 도시의 미래는 경제 성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렸죠. 역사와 자연을 함께 복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청계천 사진이 떴어요. 서울의 청계천을 보십시오. 20년 전 그들은 고가도로를 철거했습니다. 세계가 미쳤다고 했죠. 청중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연간 2천만 명이 방문하는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마크롱이 말을 이었습니다. 파리도 생강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런던도 템스강을 재정비하고 있죠. 우리는 서울에서 배워야 합니다. 저는 영상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서울을 언급하다니. 제 다큐멘터리가 세계로 퍼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뉴욕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에밀리, 엄청난 반응입니다. 청계천 다큐가 유럽에서 화제예요. 추가 촬영 가능할까요? 저는 김도윤에게 연락했습니다. 국제 반응이 어떤가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쿄, 베이징, 방콕, 싱가포르. 모두 청계천 모델을 연구하고 싶다고 하네요. 정말요? 네. 실제로 여러 도시가 벤치마킹하러 왔습니다. 매년 수백 개 대표단이 방문하죠. 저는 놀랐습니다. 이 작은 하천이 세계 도시들의 모델이 되다니.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김도윤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모든 도시가 같은 고민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까? 청계천은 그 답 중 하나를 보여줬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청계천 야경을 촬영했습니다. 조명이 켜진 하천을 따라 걸으며 생각했어요. 처음 서울에 왔을 때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도심에 강을 만든다는 게 가능할까? 그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일까?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강을 만든 게 아니었어요. 도시의 정체성을 바꾼 겁니다. 서울은 더 이상 빠르게만 달리는 도시가 아니었어요. 계절을 느끼고 자연과 함께 숨쉬는 도시가 되었죠.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저는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김도윤과의 대화였어요. 청계천이 세계에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도윤이 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시는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만들어진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고가도로를 철거한다는 건 엄청난 결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했습니다. 그가 저를 봤습니다. 에밀리 씨, 뉴욕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뉴욕에도 사라진 하천들이 있어요. 콘크리트 아래 묻힌 물길들이죠.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이 해냈다면 가능성은 있겠죠. 김도윤이 웃었습니다. 그게 청계천의 의미입니다.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저는 카메라를 끄고 개인적으로 물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김도윤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여기 왔을 때였어요. 복원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물을 보시더니 우셨습니다. 이렇게 맑은 청계천은 처음이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가 복원한 건 강이 아니라 기억이구나. 사람들의 삶이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 프로젝트의 진짜 의미를 들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마지막 내레이션을 쓰기 시작했죠. 서울은 질문에 답했습니다. 도시가 자연을 되살릴 수 있는가?
답은 예스였습니다. 이제 세계가 묻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서울은 조용히 답합니다. 청계천을 보라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 청계천의 조명이 보였어요. 내일이면 뉴욕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도시는 변할 수 있습니다. 용기만 있다면요. 4월 말.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청계천을 마지막으로 찾았습니다. 아침 일찍이었어요. 아직 출근 시간 전이라 산책로는 한산했습니다. 하지만 봄은 이미 완전히 와 있었죠.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분홍빛 꽃들이 하천을 따라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떨어져 물 위를 떠다녔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셔터를 누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도심에 강을 만든다는 게 말이 되나? 그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일까?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강을 만든 게 아니었어요. 계절을 되찾은 겁니다. 물 위에 청둥오리 한 쌍이 떠 있었습니다. 꽃잎 사이를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죠. 저는 그 장면을 오래 지켜봤습니다. 저 새들은 압니다. 이곳이 안전하다는 걸요. 사람들이 이 공간을 지킨다는 걸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이 벚꽃을 비추자 분홍빛이 더 환해졌어요. 빌딩 유리창에도 햇살이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도시와 자연이 함께 숨쉬고 있었어요. 제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김도윤이었어요. 출국 전에 들르셨군요. 네.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 풍경을 잊고 싶지 않아서요. 김도윤이 벚꽃을 올려다봤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봄이 완전히 온 거죠. 고가도로가 있었을 때도 봄은 왔을 텐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겠죠. 맞습니다. 김도윤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고가도로 밑에서는 계절이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지금은 다릅니다. 봄이 오면 모두가 압니다.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요. 다큐멘터리는 언제 나와요? 김도윤이 물었습니다. 다음 달입니다. 전 세계로 방송될 거예요. 제목은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서울의 봄은 강에서 시작된다.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제목이네요. 사실이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 도시의 봄은 정말 강에서 시작되니까요. 출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인들이 벚꽃 아래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사진을 찍고 누군가는 그냥 걸으며 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매일 이 길을 걷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걸 보고 새들이 돌아오는 걸 보죠. 도시 안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에밀리 씨. 김도윤이 말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서 뭘 하실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아마 센트럴파크를 다시 보게 될 것 같아요. 다른 눈으로요. 어떤 눈으로요? 가능성의 눈으로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뉴욕에도 묻힌 하천들이 있거든요. 어쩌면 그것들도 되살릴 수 있을지 모르죠. 김도윤이 웃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공항 가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청계천을 바라봤어요. 벚꽃, 맑은 물, 새들, 그리고 사람들. 이 모든 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구원님. 제가 말했습니다. 이곳을 보여줘서요. 천만에요. 에밀리 씨 덕분에 세계가 청계천을 알게 될 테니까요.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걸어가다가 멈췄습니다. 다시 돌아봤어요. 김연구원님. 네. 서울이 해낸 거 정말 대단합니다.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이 도시가 한 거죠. 그리고 이 도시의 사람들이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마지막 장면의 내레이션을 완성했어요. 서울은 강을 복원한 것이 아닙니다. 계절을 되찾았습니다. 고가도로 아래 숨겨져 있던 봄을, 여름을, 가을을, 겨울을 다시 꺼내왔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돌려줬습니다. 매일 걸을 수 있는 길로, 매일 볼 수 있는 풍경으로.
청계천은 묻습니다. 당신의 도시는 무엇을 잃어버렸나요? 그리고 속삭입니다. 되찾을 용기가 있다면 봄은 다시 올 것이라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서울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는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이었어요. 도시는 변할 수 있다는 믿음. 자연은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사람들은 더 나은 곳에서 살 수 있다는 믿음. 저는 노트북을 닫고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벚꽃이 떠올랐어요. 청계천 위를 떠다니는 분홍빛 꽃잎들. 그 사이를 유유히 헤엄치는 청둥오리. 그리고 봄을 즐기는 사람들의 미소. 서울의 봄은 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는 세계로 퍼져나갈 거예요. 한 도시가 용기를 냈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고. 저는 미소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다음 봄에는 다시 오고 싶다고. 청계천의 봄을 또 보고 싶다고. 그리고 어쩌면 그때쯤이면 다른 도시들도 자신만의 봄을 되찾고 있을지 모른다고.